2013년 8월 13일 디시전 메이커의 친구 중앙일보 전영기 방송입니다. 대한민국 경제 위기에 3대 원흉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국가 지시형 소득 주도 성장론이고요. 두 번째 원흉은 탈원전이라는 미신에 대한 우상 숭배입니다. 세 번째는 4차 산업혁명 딴지 걸기죠. 첫 번째 원흉인 국가 지시형 소득 주도 성장을 볼까요? 성장률은 이미 3%에서 2%대로 줄여놨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성장은 그렇고요. 소득으로 친다면은 얼마 전 한 달쯤 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한국의 그 소득이 저소득층의 소득이 지난해보다 더 떨어졌다. 이 점은 우리 정부의 아주 아픈 지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소득도 떨어졌고요. 성장도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국가 지시에 의한 것입니다. 국가 지시를 가능한 적게 하는 미국이나 일본, 그리고 국가 지시가 좀 있더라도 중국과 유럽은 아주 어느 한 나라 할 것 없이 성장률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왜 한국만 유독 떨어집니까? 국가 지시에 의한 소득도 떨어지고 성장도 떨어지는 그러한 첫 번째 원흉의 정책을 이 정부가 행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탈원전이라는 미신을 우상숭배하고 있습니다. 탈원전을 전기정책의 일환으로 수단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탈원전을 신주단지 모시듯이 올려놓고 다른 건 다 몰라도 탈원전만은 건드리지 않겠다. 이 더위에 이 폭염에 온 국민이 이렇게 지쳐가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무슨 보조금을 준다고 해도 무지하게 작은 보조금밖에 주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전이 창사 이래 처음으로 몇 단계 계속해서 올해 들어와서 계속 적자를 보고 있죠. 최고도의 적자폭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국민에게 이것을 메워줄 수 있겠습니까? 결국 탈원전을 끝까지 하겠다는 알 수 없는 이상한 우상숭배 때문에 대한민국의 전기정책 그리고 에너지 정책이 융통성을 잃고 갈 길을 잃었습니다. 세 번째 심각한 것은 4차 산업혁명의 발목 잡기입니다. 이미 이 정부가 당론으로 원격 의료는 하지 않기로 한 지 오래됐고요. 빅데이터를 이용한 공유경제 이런 것들도 이 정부의 이상한 대기업 노조에 굴복하기 때문에 꼼짝달싹 못하고 있습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불법시한 것입니다. 블록체인이라는 것은 지금 차세대 인터넷이라고 불립니다. 지금 우리가 모든 이 문명의 혜택, 스티브 잡스 이후 스마트폰의 이 모든 혜택이 인터넷 기반인데요. 그 인터넷 기반 자체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는 것이 바로 블록체인이죠. 이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아예 불법으로 규정하다시피 해서 꼼짝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래가지고는 새로운 성장 동력이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국가 지시형 소득 주도형 성장이라든가 탈원전 미신에 대한 우상숭배, 4차 산업혁명의 딴지 걸기 이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대한민국 경제를 추락시키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지난 주말에 충격적으로 나타났던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 58%로 추락한 사건입니다. 왜 이렇게 추락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15년, 집권 15개월 차로 지금 들어갔죠. 그런데 그동안 지난 집권 후 지금까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을 든든하게 받쳐왔던 세 가지는 첫째는 문 대통령 자신의 인성이었습니다. 겸손함 때문이었죠. 그런데 개인 내 겸손함과 따뜻한 소통 능력은 이제 한 1년 3, 4개월 지나니까 이제 좀 일상화됐어요. 한계 효용 법칙에 따라서 한 단계 겸손을 더 하신다고 그것에 감동받는 수준이 그만큼 올라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제 겸손과 소통과 따뜻함을 이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서 그것은 감동의 추가 요인이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비핵화의 평화 무드, 이것도 한때 거대한 감동을 한반도에 불어넣었지만 북한의 김정은이라는 친구가 더 이상 비핵화는 안 하겠다는 그런 거를 아주 대놓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시들해졌죠. 평화하지만 불완전한 평화요. 핵 가진 북한과 핵 없는 남한의 불안한 평화가 이어질 것입니다. 이제 재미없어요. 김정은이 확실하게 핵을 미국에다 보낸다든가 이런 조치를 하지 않는 한 이제 별 재미없습니다. 세 번째는 적폐청산 드라마가 이제 또 재미가 없습니다. 하도 오랫동안 드라마가 15개월 동안 진행되다 보니까 이제 식상했어요. 그리고 적폐 재고도 바닥이 났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 좀 어떨지 모르지만 전직 대통령 둘을 한꺼번에 깜빵에 집어넣는 세계적인 드라마 이상의 드라마가 더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 무슨 적폐거리를 갖다 들이밀어도 사람들은 옛날만큼 정의에 흥분하고 감동하는 일은 적어질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지난 15개월 동안 대통령의 인성과 비핵화 평화 무드와 그리고 적폐청산의 드라마로 이어져 왔던 고공 지지율이 실효 효과를 잃어가면서 시들어지면서 당장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가 확 튀어나온 거죠. 살기 어렵다. 못 살겠다. 왜 이렇게 민생이 어렵냐. 이런 것이 튀어나와서 지지율 50%로 추락으로 수치로 드러난 거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오늘 아침자 칼럼에 썼는데요. 민심은 조련산을 물어뜯는 맹수와 같다. 평소 정성스레 대한다 해도 작은 문제 하나의 태도가 변하는 게 민심이다. 지지율 추락은 폭염이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가 원인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대통령과 대통령의 세력을 몹시 떠받들고 감동하고 지지했던 그 민심이 이제 먹고 사는 문제에 부딪히면서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반하기 시작했습니다. 조련사를 물어뜯는 맹수처럼 이제 분노의 화살을 어디로 돌릴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당장 광화문거리로 나가보십시오. 거기에 이른바 최저임금제니 소득주도 성장이니 50시간, 52시간 근무제니 갖은 멋진 구호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중소자영업자들, 영세업자들이 분노의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만 국민이냐? 우리도 국민이다. 우리도 국민답게 대접해달라. 이제 더 이상 문재인 대통령과 그 지지 세력들, 특히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을 얽어매고 있는 이념의 압박자들, 민변, 전교조, 민노총, 참여연대 특히 진짜 약자가 어디 있는지 좀 알아보십시오. 약자 아파하기, 무슨 정의롭게 보이는 척하기 이런 거 좀 그만하십시다. 그 지지율 50%대 추락은요,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큰 충격일 겁니다. 그 옆에 있는 참모들은 알 수가 없는 수준일 겁니다. 참모들이야 새 자리를 찾아서 나가면 그만이지만 대통령은 외롭습니다. 백악관보다 더 많은 수의 직원을 갖고 있는 500명이라는 청와대 직원들도 대통령의 마음은 헤아리기 어려울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 역사에서 아니면 세계 역사에서 아마 처음일 것입니다. 자기 임기 중에 전직 대통령 2명을 연속적으로 깜빵에 보낸 그런 최초의 대통령입니다. 특별법도 없이 보내버렸습니다. 정책의 오류가 대통령 정책의 오류가 형사적 처벌로 이어지는 2번의 대통령의 깜빵 보내기를 통해서 하나의 공식처럼 그렇게 돼버린 시대를 만드셨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에서만 존재하는 아주 매우 특별한 상황일 겁니다. 대통령의 정책적 오류는 역사 속에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당대의 형사법에 의해서 처벌되는 최초의 사례입니다. 옛날에 전두환, 노태우를 깜빵에 버릴 때는 그래도 특별법이라는 정치적인 법률을 만들었거든요. 이제 그것도 없이 갔죠. 그렇다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스스로 만들어 놓은 그 전거에 따라서 문 대통령의 정책적 오류도 정권이 바뀌면 비슷한 상황에 빠질 수도 있을지 모른다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것이죠. 그럼 문재인 대통령은 돌파구가 없습니까?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이념적 지지파들을 달래면서 그리고 새로운 성장의 돌파구를 찾는
그런 길이 있다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4차 산업혁명에서 돌파구를 찾을 수 있다 이겁니다. 경제를 망친 죄는요, 평화를 망친 죄나 정의를 망친 죄보다 훨씬 큰 죄로 기록될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그 지지 세력들은, 그리고 그 나라를 이끌어가는 중추 세력들은 똑바로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4차 산업혁명에서는요, 문 대통령이 그렇게 일종의 그 신드롬이나 트라우마처럼 갖고 있는 그런 강한 집념들, 즉 재벌과 착취와 불평등을 극복해야 된다는 그런 이념 논리가 4차 산업혁명의 신대륙에서는 적용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기득권이 없기 때문이죠. 기득권이 있다고 하더라도요, 얼마든지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문재인 대통령의 인터넷 전문 은행 설립을 칭찬한다, 고무한다, 아주 반갑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이유는요, 그 인터넷 세계에서는, 온라인 세계에서는 얼마든지 여야 합의하에 재벌의 진입을 규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일이 똑같이 블록체인 세계에서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 블록체인의 세상에서는요, 암호가 가장 강력한 그런 인터넷입니다. 그러므로 예를 들어 지금 민주당 사람들이 혹은 친문재인 사람들 상당수가 그 인권이니 개인 정보 보호니 이런 거 갖고 지나치게 현재 진행되는 산업을 막고 차단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블록체인의 세계에서는요, 그 모든 것이 가장 강력한 암호 형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걱정하시는 그 정보 보호, 이것을 이유로 인해서 그 산업의 발전을 중단하는 그런 일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빅데이터의 활용, 그죠? 공유경제의 활성화, 그리고 원격 진료, 의료 원격 진료, 인터넷 온라인을 통한 거죠. 당연히 핀테크, 당연히 암호화폐까지 우리가 배척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블록체인의 세계야말로요, 이 문재인 정부가 가장 강력히 원하는 그 지방분권입니다. 이건 뭐 지방분권을 넘어서서 탈중앙화의 핵심 중의 핵심 기술입니다. 이 블록체인에 기반한 4차 산업혁명의 그 열매를 맺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앞으로 집권 2기를 맞이해서 돌파할 수 있는, 반전의 계기를 삼을 수 있는, 50% 지지율을 60% 이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회심의 신의 한 수가 될 것입니다. 저를 믿으십시오. 그런 점에서요, 지금 권력의 핵심층 기둥인 정당과 민주당과 정부와 청와대에 있는 이념파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좀 갈아치워야겠습니다. 민생파로 좀 갈아치우십시오. 우선 정부는요,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장을 좀 갈아쳐야 되겠습니다. 그분은 엉뚱하게도 대통령께서 인터넷 전문은행을 활성화시키고 핀테크를 좀 해보겠다고 하는 발표한 바로 그날 말이죠. 이 홍종학 장관은 뭐 했는지 아십니까? 중소기업 벤처부의 벤처 그룹에 지원 벤처 대상에 블록체인 기술을 빼버렸어요. 정신 좀 나간 사람입니다. 탈원전의 전도사처럼 앞장서고 있는 배공규 산업부 장관, 좀 이제 그분도 관두실 때가 됐다고 봅니다. 대통령이 직을 걸고 원전 수출하랬더니 기껏해야 열심히 하는 척 하더니 결국은 영국의 원전 수출 빼앗기지 않았습니까? 우선 협상자 지위 박탈당하지 않았습니까?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까? 왜냐하면 마음속에 탈원전이라는 그 이념, 미신에 가득 젖어가지고요, 열심히 해외 원전 수출을 할 정열이 없던 겁니다. 아닙니까? 백 장관님? 청와대에서는요, 지난 문재인 1기에 이 이념파를 주도했던 두 분 있죠? 실장자 들어가는 두 분. 임종석 비서실장, 그리고 정책실장하는 장하성 씨, 이 두 분 할 일 다 했다고 봅니다. 아주 대통령을 힘들게 하고 계시는 두 분, 그분도 좀 교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집권당인 민주당에도 지금 그 대표 교체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는 이해찬 대표 후보가 좀 걱정이 됩니다. 그분보다는 김진표, 세상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핀테크가 무엇인지,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이 어떻게 우리가 끌고 가야 될지를 아주 잘 아시는 분이 바로 김진표 의원입니다. 제가 만일에 민주당에 한 표를 행사하는 자리에 있다면 저는 김진표 후보에 유감없이 한 표를 던집니다.
그분들이 다들 제가 지금 그 민생파, 이른바 이념파를 핵심들을 민생파로 바꾸는 작업을 좀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뭐 지지 기반이나 그 중추 세력을 다 바꾸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너무 이념파들이 경제를 이념으로 끌고 가려는 규범주의자들이 너무 많아요. 그분들 중에 핵심들 몇몇 좀 속간해 주십시오. 그리고 민주당은 김진표 후보가 좀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정부에서는 이상하게 미신에 젖어 있는 그 산업부 장관과 중소기업 벤처부 장관, 이 두 분 좀 갈아치워 주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큰 거는 청와대에서 이 그 민생파의 등장을 가로막고 있는 장하성, 임종석, 그 두 분도 좀 물러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거 뭐 저 혼자 잘 되자고 하는 거겠습니까? 대통령을 살리고 지지율을 올리고 대통령이 잘 돼야 나라가 잘 될 것 같아서 간절하게 저의 개인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저의 8월 13일 전영기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